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에 나오는 귀살대 주요 인물들이 혈기가 되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에 대한 이야기, 랭고쿠 큐주로 특집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귀살대 주요 인물들이 혈기 스카웃을 받았을 때 현실 반응을 이야기해봤죠. 저번 영상에서도 말했다시피 사실 귀살대원 중에서 혈기 스카웃을 받았다고 해서 진짜로 혈기가 될 만한 인물은 사실상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컨텐츠는 순전히 재미로 귀살대원들이 혈기가 되었다면 어떤 혈기가 되었을지를 상상해보는 것이니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아무래도 빗주 랭고쿠 큐주로만 이렇게 따로 컨텐츠를 짜는 이유는 그만큼 큐주로 덕후로서 다른 인물들과 한꺼번에 영상을 제작하면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따로 이렇게 뺐으니 양해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 랭고쿠 큐주로가 혈기가 된다면 어떻게 될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早速やってみましょう. 일단 큐주로 같은 경우 무한열차에서 아카자가 혈기가 되라고 제안을 했을 때 냉큼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혈기가 된다면 너무 캐릭터의 설정을 붕괴시키는 것이니 큐주로의 체면을 살려서 아카자가 큐주로에게 치명상을 입히고 쓰러진 큐주로를 납치해서 무전에게 데려가 피를 강제로 주입하는 경우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카자나 다른 대부분의 혈기들처럼 인간 시절의 기억을 모조리 잃어버리기에 큐주로가 가졌던 인간 시절의 신념을 초기화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신이 혈기가 됐다는 것에 수치스러워하며 일부러 아침까지 기다려 자결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인간 시절의 기억을 잃고 그저 인간 시절의 성격이나 특성만 남는다면 어떤 혈기로 태어났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실상 최악의 혈기가 태어났을 것 같습니다. 인간 시절에 모두를 울려버린 최고의 캐릭터인 만큼 그런 성격을 가지고 그대로 혈기가 되었다면 인간 입장에서 귀살대 입장에서 최악의 혈기가 되는 것은 당연하죠. 일단 큐주로는 아주 식성이 좋습니다. 무한열차에서 처음 본 큐주로의 인상을 생각해볼까요? 도시락조차 저렇게 아주 사랑스럽게 아주 복스럽게 먹는 큐주로. 와, 쟨 먹보 설정인가? 되게 특이하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먹는 것조차 저렇게 열심히 박력 있게 먹는다고? 그런데 이런 큐주로가 혈기가 된다면 똑같이 인간을 잡아먹는 데에도 아주 열심히 감사하게 열정적으로 먹방을 하겠죠. 이건 거의 인류의 종말을 알리는 먹방일 겁니다. 혈기에게 인간은 그저 일용할 양식일 뿐이기에 감사하며 많이 먹는다면 하루에 한 마을씩 씨가 마르겠죠. 그리고 모든 일에 열정적인 큐주로는 인간일 때야 아주 귀감이 되고 다른 사람들조차 변화시키는 긍정적 에너지를 뿜는 것이지만 혈기로서 자신의 맡은 바 역할을 열정적으로 하면 인간들에겐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죠. 인간이었을 때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고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단련을 한 만큼 혈기가 되었을 때도 그 성격을 그대로 가져가 후잔의 기대를 부응하기 위해 다른 상현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심지어 큐주로는 화염의 호흡을 하나도 전수해주지 않은 아버지 밑에서도 스스로 화염의 호흡을 연마해 염주가 되었을 만큼 엄청난 노력파인과 동시에 어떻게든 답을 찾아내는 불굴의 사나이죠. 이걸 혈기 쪽에 대입을 해본다면 엄청나게 강한 혈기 예술을 연마하는 것은 물론 혈기의 치명적 약점인 목의 약점조차 결국 극복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강한 신념을 가진 사람은 어딜 가나 무엇을 하나 빛을 내기 때문에 혈기 쪽에서 거의 빛과 같은 빛귀라고 불릴 만큼의 성과를 내겠죠. 그렇다면 큐주로가 혈기가 된다면 어떤 혈기 기술을 쓸까요? 인간일 때도 아주 공격에 특화된 화염의 호흡을 썼으며 가문 자체가 화염의 호흡에 능통했던 만큼 당연히 혈기술 자체도 화염과 관련된 혈기술을 쓸 것 같습니다. 큐주로라면 어떤 혈기술을 쓸까라는 생각에
첫 번째로 떠올랐던 건 나루토에서 나온 아마테라스처럼 절대로 꺼지지 않는 화염의 공격이었습니다. 쿄조로의 공격에 닿으면 그 자리는 거대한 불꽃이 일어나고 그 불꽃은 시전자인 쿄조로가 죽지 않는 한 절대로 꺼지지 않으며 대상을 불태우는 설정이죠. 쿄조로와 전면전을 펼쳤을 때 쿄조로의 몸을 가까스로 벤다고 해도 그 일륜도에 옮겨부터 그 일륜도를 놓지 않으면 자신의 몸까지 타고 올라가기에 무기를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거기에 여러가지 화염 공격은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불살라 버릴 것이고 꺼지지 않는 화염 속에서 그 누구도 버틸 수가 없을 것입니다. 화염이라는 것 자체가 쿄조로의 생명에 비유되는 것인 만큼 혈기화된 쿄조로의 엄청난 회복력과 더불어 목의 약점까지 극복해버린다면 쿄조로를 죽일 수 있는 귀살대원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 쿄조로가 상현의 자리에 오른 뒤에 교체 열전을 상상해보겠습니다. 혈기가 되고 금방 상현의 자리에 오른 쿄조로는 상현 4까지는 그냥 눈빛 하나로 꿰찰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많은 주들이 혈기가 돼도 상현 3 아카자부터 막히는 경우가 생길 텐데 제가 설정한 혈기술의 쿄조로라면 아카자라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식성이 아주 좋은 쿄조로는 남녀노소 가릴 거 없이 인간들을 먹어치울 것이고 그만큼 빠르게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이죠. 타고난 근력과 전투 센스, 거기에 엄청난 회복력까지 더해진 쿄조로. 물론 회복력만큼은 둘 다 엄청나지만 자신이 닿는 모든 것에 꺼지지 않는 화염을 부여하는 쿄조로의 혈기술은 아카자와 치고받고 하는 도중에 결국 아카자의 몸은 불타는 몸이 될 것이고, 와, 내가 호랑이 새끼를 키웠네 하면서 먼저 체력이 바닥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아카자가 수련으로 통해 단련해온 엄청난 강자이지만 자신보다 늦게 혈기화된 도우마에게 상현의 이 자리를 뺏긴 것을 보면 인간을 많이 먹냐 적게 먹냐가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는 것 같죠. 그렇게 아카자는 인간을 많이 잡아먹는 주 출신의 혈기가 생긴다면 세월이 흐를수록 자신의 넘버가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상현의 이 도우마인데 얼음의 속성을 가진 도우마와 화염의 속성을 가진 쿄조로의 싸움은 아주 볼만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도우마 같은 경우는 원거리 공격에 치우친 공격 방식을 많이 보여줬고 시노부를 포옹하는 것 말고는 딱히 근거리에서의 싸움을 제대로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에 혈기술로 인해 원거리 공격까지 완벽해진 쿄조로에겐 밀릴 것으로 보입니다. 폐까지 스며드는 냉기 따위는 뜨거운 열정을 지닌 쿄조로에겐 그냥 시원한 바람일 뿐 끝없이 타오르는 불꽃은 결코 꺼트릴 수가 없죠. 그리고 여자만을 먹는 편식쟁이 도우마는 이것저것 돌까지 씹어먹는 쿄조로를 이길 수가 없을 겁니다. 괜히 어른들이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먹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쿄조로가 도우마를 이기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릴 적 편식하지 말라고 했던 모든 어른들을 부정하는 것이 되는 셈이니만큼 쿄조로가 무조건 승리하게 됩니다. 그 다음 정말 넘사벽이라고 불리우는 코쿠시보 같은 경우는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나 나이를 처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극복하지 못한 열등감. 솔직히 500살 이상 먹었으면 그런 게 부질없다고 느껴야 되는데 코쿠시보는 그러지 못했죠. 세계관 끝판왕인 쌍둥이 동생 요리이치에 대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결코 무결하다고 볼 수 없는 코쿠시보이며 결국 그 열등감에 대한 감정으로 인해 원작 마지막에도 스스로 자결을 한 셈이 되었죠. 하지만 쿄조로는 자신의 신념과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 일말의 후회도 없이 살아가는 캐릭터였습니다. 원작에서 죽어갈 때 그 누구도 탓하지 않았으며 그저 자신의 역할을 다한다면 아이처럼 웃을 수 있는 엄청난 멘탈의 소유자였죠. 누구나 가지고 있을 법한 그 코쿠시보조차 가지고 있는 마음속 그늘을 극복해버린 인물이 바로 쿄조로였습니다. 심지어 랭고쿠 신주로라는 도움 주지는 못할 망정 툭하면 쿄조로를 비하하는 빌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쿄조로는 그걸 이겨냈었죠. 결국 둘 다 엄청나게 강하고 어떠한 강함의 경지에 오른다면 사소한 차이 하나가
아주 큰 승패의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음속 단점을 극복하지 못한 코쿠시보가 모든 것을 극복한 쿄조로에게 끝내 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게 쿄조로가 혈귀가 된 바로 다음에는 불가능하겠지만 결국 혈귀라는 존재는 엄청난 시간을 살기 때문에 결국에는 상현의 일 자리를 쿄조로에게 뺏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코쿠시보는 쿄조로의 뜨거운 화염 맛을 보고 느끼겠죠. 요리이치의 태양의 호흡만큼 뜨겁고 강렬한 공격이구나. 역시 주인공이 되려면 불을 써야 해. 작가 이 개개끼 하면서 한탄을 할 것 같네요. 사실 저는 귀멸의 칼날 찐 주인공인 탄지로보다 쿄조로에게 더 애정이 있는 만큼 쿄조로가 무한열차 편 이후 이렇게 혈기화되어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상현의 일자리까지 올라가는 여정을 그린 것도 아주 재미있을 것 같아요. 쿄조로의 성공 스토리를 보기 위해서라면 귀살대 전부를 희생양으로 만들어도 괜찮을... 우리 시노부짱은 살려주겠지? 우리 미츠리짱도 그냥 죽이지 말고 혈기로 만들어준다면 우리 카나오짱도 그냥 죽이면 안되고 이러면 끝이 없는데. 어쨌든 오늘 랭고쿠 쿄조로가 혈기가 된다면 어떤 느낌일지 가상 시나리오를 써봤습니다. 다음번 영상에서 지금까지 다루지 않았던 주들이 혈기가 된다면 어떻게 될지 이야기를 해볼 테니 다음번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혹시 쿄조로의 혈기술로 어울리는 것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즐겁게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오덕일기는 이것으로 마칠게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누르고 가는 거 잊지 마세요. さようなら。